Hello 키워드. 오늘의 핫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이슈를 한 큐에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럴 때 째려보시는 게 진짜 한 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뭡니까? 자, 이 어린이날 노래 아시죠? 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노래를 할 때는 원래 이제 어린이들이 잘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 실록의 계절 5월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5월에 하필이면 그 나무를 베어내는 산림청이라는 이슈가 지금 논란입니다. 아, 그래요. 산림청이면 나무를 보호하고 가꾸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베어낸다고 하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이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림청이 장기적으로 네. 나이가 많이 든 나무를 베어내고 네. 새 나무, 젊은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예. 그걸 두고 이제 멀쩡한 나무를 왜 베어내냐 이런 이제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졌고요. 예. 반대편에서는 그 반대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어서 아하.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거냐 약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한번 다뤘어요. 네. 그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가 우리 네. 방송에 출연해서 베면 안 된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양쪽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산림 뉴딜입니다. 산림 뉴딜. 자, 산림청이 올해 초에 밝힌 계획, 그러니까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이제 이름을, 속칭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산림 뉴딜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예. 뭐냐면 이제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숲의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도 해야 되지만 예.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숲이 제대로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이죠. 자, 이때 이제 그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나무라는 거는 폭발적으로 생장하는 시기가 이제 어린 시기에 특히 집중이 되는데, 예. 이때 성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탄소를 많이 빨아들인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숲들은 70년대쯤부터 이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예. 나이가 많이 든 숲들이 많다. 나무들이 아하. 많다. 이게 뭐 인구 고령화 얘기도 하지만 숲 고령화도 같은 얘기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그 고령화 문제를 이제 우리 숲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령화된 숲들의 탄소 흡수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산림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산림의 지금 전체 65%가 31살 이상, 50살까지의 늙은 나무들인데, 예.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해의 탄소 흡수량이 4,60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예. 지금 수준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걸 유지하게 되면 2030년이 됐을 때 흡수량이 1년에 2,400만 톤으로 뚝 떨어지고요. 절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이게 4분의 1에 가까운 3분의 1 이하 수준인 1,400만 톤까지 떨어질 수 있다. 어허, 이게 참 뭐 나무 숲이 늙으면은 네. 이렇게 많이 탄소가 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려면 상대적으로 탄소 흡수량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고령의 나무들 혹은 흡수력이 다른 그 수종들, 나무들 종류랑 비교했을 때 좀 흡수력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소나무 중에 특정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 젊은 나무를 새로 심어가지고 예. 젊은 숲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이란 말보단 세대교체라는 말이 낫지 않을까요? 아, 역시 이제 진행자다운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예, 구조조정은 좀 어감도 안 좋은데. 제가 이제 예. 시사평론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시사에 가까운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아, 그래요? 세대교체로 합시다. 네, 세대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네. 계속 가세요. 하지만 이 반대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홍석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 뉴스업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말씀 강력하게 해주셨죠. 예. 자, 200년씩 적어도 나무가 200년 내지는 뭐 길게는 400년, 500년도 사는데 예. 40년 정도라고 치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 17살 청년기다, 한창. 청년기다. 여전히 활동이 왕성한 시기다. 이때 베어낸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 예. 연구에 따라서는 이게 200년 이상 된 숲에서도 충분한 양의 탄소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예. 주장도 있고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심지어 나이가 많을수록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갈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중간에 아니 그런데 예. 그때 홍석환 교수 얘기 중에 하나는 네.
늙은 나무라고 베어내면 그 베어낸 죽은 나무에서 다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흡수한 산소 다시 공기 중에 뱉어낸다. 뭐 홍석경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특히나 베어낸 나무를 어디다 쓰느냐, 예. 그걸 태워가지고 탄소를 다시 배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예. 네, 근데 이제 품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또 이제 반대쪽의 주장이기도 해서. 그러면 저는 중간적 입장을 또 가져왔겠죠. 예. 자, 중간적 입장은 이렇습니다. 숲이 너무 과밀화가 되면은 예.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늘지고 걸거치고 해가지고 방해가 된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솎아내줘야 된다. 가지치기라듯이 나무도 중간중간 좀 솎아내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예. 간벌이라고 하는데요. 간벌. 간벌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산림청 계획에다가 약간 조정을 좀 가해가지고 예. 적절한 간벌 수준을 한번 좀 찾아보자. 아하. 이게 지금 중간적인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장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쪽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우리 산림청은 꾸준히 이 간벌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좀 더 체계화를 해보자. 예. 라는 게 지금의 이제 계획이고 예. 반대쪽에서도 역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보자 이런 거니까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 논란이 있으니까 이때 예. 끼어드는 게 뭐냐면 정치적 공격입니다. 참 또 여기서 정치가 나오네. 이게 정치적 공격이 끼어들면 뭐냐면 아니 초점을- 과학이 끼어들어야지 왜 정치가 끼어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와 과학이 있어야 될 지점에 정치가 끼어들면 예. 토론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아하. 겁니다. 그 뭐 어떤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보시면 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무차별 벌목입니다. 무차별 벌목. 무차별이라는 단어를 붙인 걸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조선일보가 엊그제인 17일에 일면 톱 기사로 올린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으로 가는 문 정부 탄소 정책. 아하. 어린 나무까지 무차별 벌목.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무차별로 벌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 기사 사진이 지금 유튜브에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 예, 사진 참고해 보시면 주시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 뭐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렸네. 네, 나무가 뭐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민둥산이 돼버린 이 장면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저 장면을 보면 야 이거 산림청 이거 완전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어허.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이 산림청의 정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뭡니까 저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예. 저 사진 속에 들어있는 산은 예. 산림청이 관장하고 있는 이제 국공유 그 숲이 아니고 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군요. 개인이 갖고 있는 산입니다. 네. 자, 조선일보에 이제 크게 두 개 사진이 실렸는데 강원도 홍천군 두천면 일대의 산 하나하고 예. 충북 제천시 신동 부근의 산인데 이 산지의 주인들이 모두 다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예. 이 산들 같은 경우는 소속 지자체의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벌채를 진행을 했다. 아하.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사유지기 때문에 예. 원래 애초에 산을 사들여가지고 목재를 키울 때도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숲을 키워왔던 거기 때문에 원래 용도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나무를 베서 그거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예. 대신 뭐냐면 우리 산림법상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예. 그만큼의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산들도 재조림이라고 해가지고 저 베어낸 만큼 다시 지금 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반영이 기사에 안 돼 있고요. 예. 이 사유 산지 같은 경우는 이 벌목하는 거를 산림청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유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역시 이제 기사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아하. 이 기사에서는 마치 산림청이 직접 나서서 이 산지를 다 밀어버린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예. 실상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거고. 아니,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조금은 이게 독자들이 헛갈릴 수 있게 지금 적어놓은 건데 예. 심지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조선일보가 30억 그루 나무 심기의 사업의 일환으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 그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되기는커녕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올해 10월에 확정될 예정이고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 벌목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예. 보면 조금 무책임한 보도다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또 예. 추가로 또 하나 찾아본 게 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지난 정부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벌채, 그러니까 목재를 수확하는
그 숫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네요. 네, 예, 지금 표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표가 보이실 텐데 네. 목재 수확량이 2013년에 9,300여 그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예. 2020년에는 5,400여 제곱미터니까 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의 뭐 전반적으로 40% 가까이 줄었어요. 네, 쭉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를 반영해서 기사를 잡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예.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그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확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조금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보도를 해야 우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건데.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로 제가 이제 녹화 사업을 잡았는데 예. 우리 김종대 진행자처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유 이거 악몽이에요. 그 용어는. 그럼요. 예전에 이제 그 민둥산 시절에 이제 녹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1973년 이후로 무려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국가 사업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그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재조림 사업이 성공한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국토 전체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63%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예. 이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좀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걸 좀 더 우리 그 환경에 맞도록 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금 더 정교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 어떤 숲으로 만들 건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게 되는 이슈였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되는 건 과학적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헬마우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